안녕하세요. 도리도리 김차원입니다. 네. 실무 적용이 필요한 초보를 위한 C# 프로그래밍 무조건 따라하기 챕터 2입니다. 응용하기. 챕터 2이고요. 챕터 1에 대한 거는 한번 설명을 쭉 다 하고 챕터 2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리고 싶어서 만든 내용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유튜브로 올리는 강의들이기 때문에 강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쭉 다 정해진 상태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다라고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강의들입니다. 다 올라와 있는 강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진다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챕터 2에서는 준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 1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론적인 강의들을 집어넣었었고요. 챕터 2, 챕터 1에서 이론적인 부분들을 조금 배웠으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들에 익숙해지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마- 많이 사용되는, 음,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나, 아니면은 팁 같은 내용을 조금 다뤘습니다. 약간 더 심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심화라기보다는 약간 옆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밑에 거 두 개는 거의 똑같아요. UI랑 전체 소스는 제 유튜브, 아니,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놨고요.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전체 강의랑 소스를 올리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네, 그리고 블로그 주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되고요. 뭐,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바로 나올 겁니다. 걔도 이제 도리도리 이런 거 치면은 조금 위쪽에 나오더라고요. 유튜브도 쳐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내용은 뭐 이렇게 쭉 볼 거예요. 이렇게 제목 표시줄 어떻게 쓰는지, 동적 레이아웃을 어떻게 쓰는지, 컨트롤 제어, 뭐 제목들을 이렇게 쭉 땄는데, 약간 소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기능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챕터 1은 보통 보면은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이거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를 썼다,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하는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설명을 한번 쭉 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소스 코드에 대한 기본,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다 하고, 챕터 1에 있는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있다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드려요. 원래 챕터 2에 대한 내용들을 만들고 싶었던 건데, 설명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챕터 1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제목 표시줄 사용하기라고 했는데 어셈블리 버전이라고 파일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 제목 표시줄 적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다뤘어요. 이 부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버전이라든지 뭐 만든 시간들 관리하는 파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파일에 대해서 한번 봤었습니다. 보면서 그냥 하긴 좀 뭐해서 이 딕셔너리랑 그 딕셔너리 안에 스택을 집어넣고 이 스택 안에 클래스 구조 형태로 집어넣어서 약간 3단 구조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복잡해 보이는 구조 데이터형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 전체가 딕셔너리고요. 요게 스택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택 안에 있는 요게 클래스예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 구조 형태를 쪼개서 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요게 3레벨, 1레벨, 2레벨, 3레벨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동적 레이아웃,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이라는 걸 썼었고요.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따고 들어가기 때문에 테이블 레이아웃 판넬이라는 걸 썼었고 스플리터 컨테이너라는 걸 썼습니다. 보통 C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언어를 할 때도 이런 레이아웃 구성 따는 판넬들은 다 들어가거든요. WPF나 뭐 이런 데는 다 그리드라는 명칭으로 들어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쪽 진영도 마찬가지고 웹 쪽 진영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비슷한 명칭이에요. 레이아웃이나 뭐 그리드 뭐 이런 것들, 테이블 뭐 이런 거를 명칭으로 해서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면 조금 좋을지, 구성할 때 뭐 가변으로 확장돼야 되는 공간들이 어느 건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만들었던 거예요. 목적은 당연히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들이 많아져서 해상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가변 비율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지,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적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 했던 게 이 유저 컨트롤을 만들었었는데 유저 컨트롤도 했었고 델리게이트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벤트 제어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는지를 조금 상세히 표시를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색상 다루는 것도 조금 하고 뭐 재밌는 기능들을 좀 더 넣었습니다. 레이어 판넬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몇 강의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조금 많아요. 뒤쪽은. 그래도 조금 더 복잡한 거를 해보고 싶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약간 저는 이런 형태로 조금 짠다라고 적어드렸던 거고 자신만의 코딩 방법이 있으면 자신만의 코딩 방법으로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간단하게 읊어드리면 뭘 만들지 고민을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목업이라 그러죠. 일단은 그려보는, 스케치해보는 거죠. 손으로 그리던, PPT로 그리던, 아니면 목업 툴들이 있어요. 목업 툴을 사용해서 그리던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벤트 시점이랑 데이터 형태를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눌렀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간다. 약간 설계에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까지는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문서화시키면 설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충 내용을 보고 이 데이터들이라든지 뭐 핵심 기능들이 구현이 가능한지 좀 보고 코딩을 합니다. 코딩을 해서 구현을 한 다음에 소스를 한번 보고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나 뭐 임시로 만들어 놓는다고 폼은 막 넣든지 이품은 넣든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약간 의심의 흐름 코딩이라고 하는데 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쭉 적어가지고 코딩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통 그 부분들은 주석으로 다 달아놓습니다. 일단 생각나서 쫙 적어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꼭 해요.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스트는 할 때 보면은, 개발자는 본인이 생각한 범위에서 별로 안 벗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됩니다.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을 좀 해도 되고요. 저는 뭐 한번 써보실래요? 하고 다 던져봐요. 그러면은 뭐 생각지 못한 버그들이나 짜잘짜잘한 오타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 수정을 하고 그다음 반복을 계속하죠. 뭐 이런 요 구간들이 보통은 리팩토링 구간이겠죠. 이 구간들을 계속합니다. 네. 그 다음에 했던 것들이 뭐냐면 링크드 리스트랑 소티드 리스트.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에요. 기본 데이터형에는 리스트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상관 안 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뭐 기능들이 필요하다. 기본 데이터형에서 뭔가 이제 소스를 막 짜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리스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한번 다뤄봤습니다. 리스트에서 파생되어 있는 것들을 다뤄봤었고요. 그 다음에 제기함수라고 있어요. 제기함수. 요거는 함수 같은 함수를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하는 펑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항상 오버플로우를 조심하고요. 자기 자신을 계속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영화 중에서 타임루프물 같은 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도돌이 하기 때문에 잘못 못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는 경로를 못 찾으면 계속 돕니다. 네.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기함수를 했었고요. 제기함수를 하기 때문에 약간 레벨 단위로 쪼개서 이 레벨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예제를 만들었었고 스레드를 했었는데 스레드 하면은 같이 따라오는 부분들이 락이죠. 이 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가장 의문을 들었었던 부분인데 락에서 오브젝트가 왜 필요한지 이 보면은 쓰는 것도 없고 그냥 오브젝트 선언만 해놨는데 왜 쓰냐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락은 스레드를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 따라올 거기 때문에 스레드 쓰는 로직에는 락이라고 붙은 놈들이 막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이 락을 달았을 때랑 안 달았을 때랑의 뭔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진행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를 조금 봤었던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유저 32 DLL이라고 적어놨는데 유저 32 DLL을 사용한 키보드 후킹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때 강의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인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서 작업할 때는 항상 써요. 저는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저한테는 딱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약간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 정도 볼륨의 프로그램을 그냥 강의로 뚝딱뚝딱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 3강의 정도로 쪼갰어요. 첫 번째 강의는 키보드 우킹을 해서 기본 핵심 기능들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 강의에 뭘 했냐면은 요 패널들을 만들었어요. 이 패널 레이아웃이라든지 뭐 이 패널 위치에 대한 기능들을 구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 마지막 강의에는 우클릭을 했을 때 여기 뜨는 메뉴들이나 이 상단에 뜨는 메뉴에 대해서 추가를 하고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부분에 대해서 기능들을 구현을 했고 만들었었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쓰고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를 조금 더 알기. 리스트에서 소티드 리스트랑 링크드 리스트를 썼는데 그거는 리스트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대한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A, B, C, D, E, F로 해서 약간 꿀팁들을 적어놨어요. 가장 많이 쓰일 만한 게 이런 거겠죠. 리스트를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도 시켜주는 거죠. 저는 이거 처음에 몰라가지고 펑션을 하나 따서 init 펑션을 땄습니다. init 펑션을 따서 기존에 생성한 리스트를 한번 한 바퀴 돌려가지고 초기화를 따로 시켜줬어요. 비효율적이긴 하죠. 근데 모르면 어떡해요. 근데 이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크게 의문이 들진 않네요. 리스트를 막 한 천만 개 막 이렇게 만들진 않으니까 보통은 한 10개, 뭐 100개, 많아봐야 1000개 뭐 이 정도인데 그거 초기화 시키는 데는 얼마 안 걸려서 하여튼 알고 있으면 좀 좋은 기능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요거만 봐도 알겠죠? 요거 보면은 어느 시점쯤에 만든 강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자열 보관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문자열 보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강의를 하기 전이랑 하고 난 뒤랑 제 코딩 스타일이 싹 바뀌었습니다. 이거 너무 편해서 저는 이거 씁니다, 이제. 물론 이거를 설명할 때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자바스크립트나 자바 쪽을 할 때는 얘를 써요. 얘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자바는 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는 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C 계열을 할 때는 이걸 씁니다. 확실히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해요. 그리고 이스케이프 시퀀스도 같이 했었죠. 이스케이프 시퀀스도 어렴풋이 알던 것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했었어요. 뭐 똑같아요. 근데 찾아서 쓰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줄바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자주 쓰니까 항상 백슬래시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쓸 텐데 뭐 모른다 그래가지고 뭐 검색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네, 트리뷰를 했었죠. 트리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 이제 뭐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배포를 하는데 이렇게 파일을 복사를 해서 배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실수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그냥 복사하다 보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복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배치 돌려가지고 막 하던데 배치 파일을 하나씩 클릭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프로그램을 좀 따면 나중에 뭐 버그 수정을 조금 하면서 아니면은 뭐 보안을 좀 넣으면서 이렇게 인터락도 좀 넣고 하면 쓸만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땄었는데 뭐 결국에는 막 제대로 쓰지 못했어요. 나중에 다 하지 못해서. 근데 여기에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넣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 강의에는 그렇게 많이 넣지는 못했는데 그냥 폴더 복사 정도만 넣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DB 연동시켜서 사용자랑 뭐 이런 것도 다 넣고 여기가 실제로는 윈도우상에서 리눅스 서버로 복사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명령어도 틀리고 이 트리뷰 같은 경우도 기본 폴더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필요한 것들만 쫙 빼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복잡하게 좀 더 복잡한 형태였어요. 뭐 암호도 자동으로 입력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넣어놨어서
하지만 트리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트리에 대한 부분들이고 트리는 용어가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노드라든지 노트라든지 뭐 부모와 자식이라든지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익스팬드나 콜랩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명칭이 조금 생소해서 저도 처음에 조금 고생을 했었어요. 검색을 해보면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강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DB 사용하기라고 해서 DB를 한번 넣었어요. DB나 엑셀이나 뭐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야지 했는데 아무래도 강의 시간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조율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조율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올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억세스 기능으로 오피스가 갖고 있는 억세스에 대한 DB를 사용했었고 DB를 사용하면서 DB의 사용보다는 DB나 쿼리를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DB나 쿼리보다는 약간 개론적인 내용을 조금 적고 싶었어요. 개론적 이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흘러가고 뭐 쿼리는 뭐 할 때 좋고 아시고 싶으시면은 상세하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추후에 상세한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라는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상세한 강의를 만들려면 역시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존에 뭐 단어장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약간 응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었고 그 다음 게 엑셀 다루기였는데 엑셀도 그냥 쓰는 방법보다는 이거 비슷하게 여기다 이제 엑셀로 익스포트 하거나 임포트 하거나 뭐 이런 거를 넣었었는데 쓰는 거보다는 그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컴 API를 쓰는 거, OLEDB를 쓰는 거,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또 귀찮다라고 하시면 CSV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거 그냥 텍스트 파일이다. 메모장으로 만들 수 있는 파일인데 이걸로 그냥 해도 된다. 실제로 뭐 대기에 서식이 들어가야 되거나 관리가 탭별로 관리가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면 그냥 CSV 형태로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정도만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운드 제어하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는 한번 꼭 다루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일 안 보는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를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하죠. 게임 만들 거 아니면은 뭐 딱히 들어가지도 않고요. 만약에 소리를 쓴다 치더라도 소리 파일을 별도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면 굳이 뭐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강의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프로그램을 하게 된 계기가 약간 이런 거예요. 동영상이나 뭐 사운드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한 거라 한 번은 꼭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이 뭐 안드로이드 계열로 만들고 싶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약간 소리에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약간 뭐 마인드 컨트롤하는 앱 같은 거를 만들고 싶어서 고민 중인데 고민만 한 몇 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C로도 만들어 넣을까 싶기도 했는데 고민입니다. 하여튼 그리고 동기 비동기 제어라는 걸 했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예제입니다. 동기 비동기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잘 한 것 같고 예전에 일할 때 느낌을 약간 살려서 만든 예제예요. 이거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짰었어서 그거 예전에 일하던 거에 대한 8비트 버전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었는데 이거 할 때가 약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사에서 만들고 되게 조금 괜찮은 예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이런 예제를 안 쓰더라도 동기랑 비동기 펑션 같은 경우는 무슨 프로그램을 짜든 뭘 하든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크롤링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이게 본사 했을 때 마지막에 크롤링이라는 걸 했는데 크롤링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API를 불러다 쓰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API 사용법을 하는 게 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약간 사용법보다는 이거 뭐 준비하는 데도 오래 안 걸렸고요. 사용법보다는
약간 개론적인 내용을 이것도 조금 적어놓고 싶었었어요. 크롤링이 뭔지, 스크래핑이 뭔지, 그 다음에 뭐 받아오는 건 어떻게 받아오는지. 실제로 크롤링 같은 경우는 이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사용하는 것보다도 내가 모르는 사이드 이펙트 같은 걸로 그쪽 사이트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이걸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이미지를 막 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받는다고 검색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검색을 하면은 이거에 대한 그 트래픽이 구글 사이트에 막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한 단계 더 안 들어갔어요. 한번 조회만 하고 말았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만 해도 뭐 제 강의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많으신 분들이 안 보지만 만약에 한 10만 명이 봤다. 10만 명이 동시에 내려받았다. 뭐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많이 안 보십니다. 뭐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레임 모델링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누가 올려주셨던 거거든요. 이거 아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떤 분이 화면 전환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셔서 화면 전환에 관련된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현을 하면서 처음에는 원래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차트까지 다 대충 생각을 하고 짠 거기는 한데 한 강의에 다 넣으면은 또 너무 오래 걸려서 쪼갰어요. 그냥 버튼만 딱 넣어서 뭐 전환만 되는 형태로 해서 넣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게 차트를 넣었었죠. 거기다가 차트를 넣어서 차트에 대해서 했습니다. 차트는 이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써요. 이 차트. 이 차트는 뭐 기본 차트이기 때문에 뭐 어느 언어를 하든 기본 차트는 잘 안 쓸 겁니다. 왜냐면 차트 같은 경우는 상용 차트가 워낙 잘 돼 있어요. 워낙 진짜 워낙이 상상 초월하게 잘 돼 있습니다. 어, 그렇게까지 비싸지도 않아요. 카피당으로 따면.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사 쓰는 편입니다. 물론 개인이 사기에는 비싸지만 프로젝트 비용이나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면 뭐 가용 범위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차트를 샀으면 뭐 당연히 그쪽이 훨씬 나니까. 뭐 이렇게 2D로 색깔도 안 예쁘고 기능도 없는 이런 차트를 쓰는 것보다는 돈 좀 주면 뭐 여기 그라데이션도 막 들어가 있고 이거 확대도 되고 뭐 데이터 클릭하면은 상세 내용도 볼 수 있고 뭐 익스포트도 자동으로 되고 그다음 속도도 심지어 더 빠릅니다. 그런 차트를 쓰는 게 훨씬 낫죠. 두 개 놓고 보면. 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용 차트를 씁니다. 하지만 상용 차트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상용 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약간 트리뷰 하듯이 차트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뤄봤어요. 그렇게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추상 클래스와 보잉 클래스 이것도 처음에 하면서 계속 할까 말까 하던 부분들인데 잘 안 쓰기 때문에 상속 기준으로 땄었어요. 상속이랑 관련된 부분들이라서 근데 별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길게는 안 했고 예제도 뭐 그냥 있는 예제에서 추상 클래스 넣고 그 다음에 봉인 클래스 넣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만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로딩 화면 만들기라고 만들었는데 이거는 댓글을 보다가 궁금한 점을 올려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겸 만든 예제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를 살짝 섞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예제가 되긴 했는데 그냥 어떻게 동작하는지 동작 플로우를 조금 그려놓고 싶었긴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답변, 질의응답식 이런 거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런 거 위주로 조금 하려고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얕은 복사랑 깊은 복사라고 했었어요. 이 복사 관련된 부분은 한번 다루고 싶었던 꼭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예제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얕은 복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복사가 되고 깊은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는 실제로 눈에 데이터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복사가 되고 있는지 잘 안 보이는 예제인데 이거는 그 다음 강의 때문에 넣어놨어요. 다음 강의가 이제 포인터랑 메모리 어드레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용은 잘 안 할 겁니다. 메모리를 다루지 않는 한 여기에 들어가는 픽스드라는 놈이나 언세이프 같은 놈도 크게 포인터 관련된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쓰이지는 않는데, 앞쪽에서 만든 복사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보면은 실제 값은 바뀌었지만 메모리 번지가 바뀌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어, 값은 똑같지만 메모리 번지가 바뀌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값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어서 뭐 이런 것들을 적었어요. 예제도 그래서 메모리 번지를 실제로 띄워줬습니다. 계속 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으나 안에서는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예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좀 더 궁금해하시는 딥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만든 예제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했었어요. 인터페이스도 설명을 꼭 하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인터페이스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보통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설계가 이미 돼 있죠. 보통은 돼 있고 잘 쓰면 그러니까는 잘 쓰면 좋습니다. 잘 쓰면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소스들은 항상 인터페이스 구조를 아셔야 돼요. 음, 그래야 설계에 맞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인터페이스 내용도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거는 그냥 인터페이스가 어떤 거다라는 설명보다는 인터페이스를 왜 쓰면 좋냐라는 내용을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했던 예제들이고, 음.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쓰면 좀 더 편하다라는 거를 만들고 싶었던 예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값들을 속성 값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복사를 해서 생성을 해서 만들었을 때 결국에 탭을 한 100개를 만들었는데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한번 딱 하면은 한 방에 싹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인터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인터페이스의 목적 중에 하나 더가 콜백이 기능이다. 근데 C 계열은 델리게이트가 있어서 잘 쓰진 않지만 자바 계열을 많이 쓰신 분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트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콜백 메소드를 보통 구현을 한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자바 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콜백을 구현을 할 거다. 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콜백 메소드를 구현을 해놨는지를 고민을 좀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콜백을 굳이 해야 되냐? 왜 하면 편하냐? 이건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보다는 밑에서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냐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기랑 콜백에 대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콜백이랑 델리게이트 콜백의 차이를 구분을 했습니다. 델리게이트 콜백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델리게이트 이벤트겠죠.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했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챕터 2의 전체 내용입니다. 네, 30분 정도 나오네요. 챕터 2의 전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중간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다 지워서 올릴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챕터 2를 시작할 때 챕터 2를 시작하시네요 라고 하면서 이 강의는 언제까지 몇 강까지 진행 예정이신가요? 라고 하고 64페이지까지 있으니까 뭐 이 정도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57페이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다 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대신에 이제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인터넷에서 돈 받고 파는 강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퀄리티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내용이 그렇게 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구성하는 시간은 이게 훨씬 많이 걸렸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 했던 게 백그라운드 워커는 안 했어요, 별도로. 이거 하려고 했는데 빼먹었구나. 네, 그리고 사운드 제어 했었고, 뭐 이런 거 다 했었고요. 동기 제어.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앞으로 말할 건데, 제 강의 중에서 약간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는 강의가 있어요. 이런 건데, 네. 이거는 제가 뭐 개발이라기보다는 개발 사이드 같은 것들인데 약간 머리 식힐 만한 것들, 쉬어가는 타임, 코딩 스타일은 어떤 게 있고, 뭐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 어떤 구분이 있고, 약간 알아두면은 다른 계열의 언어를 쓰시는 분들이랑 얘기하기 편한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약간 그 뭐지? 알쓸신잡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짧게 짧게 올리려고 만든 건데 거기에 이거를 추가를 할까 싶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챕터 2는 지금 마무리를 할 건데 요 강의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부분은 계속 할 거예요. 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후킹도 했고 엑셀 이런 거 다 했죠. 다 했고 이너폼도 결국에는 마지막 강의 바로 전에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인터페이스 할 때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콜백도 뭐 이렇게 처음에 정리를 했다가 조금 더 잘 보이게 하고 싶어서 한 번 더 완전 갈아엎었죠. 다른 모양이죠, 완전. 그래서 정리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챕터 2는 마무리를 하고요. 챕터 2는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 뭐 할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저도 이제 새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라서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약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라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랑 자바 쪽이거든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C 계열을 워낙 오래 했고 C 쪽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퀄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인터페이스 콜백 약간 쉬는 시간에 만들었던 그런 예제들이랑 그 다음에 약간 시간이 없을 때 만들었던 그런 예제들이랑은 조금 차이가 나요. 로딩 화면 같은 이런 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서 추산 클래스 이런 것도 진짜 없는 시간 쪼개갖고 겨우겨우 만든 예제들이라서 뭐 예제에 애착이 없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아쉬운 예제들이죠.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예제들이고 아마 프로젝트를 하면 조금 더 심해질 거라 뭘 할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게 또 C 샵 프로그래밍 무조건 따라 하기 챕터 3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3가 WPF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아예 뭐 자바 프로그래밍 무조건 따라하기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밍 무조건 따라하기 뭐 혹은 파이썬 프로그래밍 무조건 따라하기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뭘 할지 고민을 살짝 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 사이에는 어, 저 도리도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쪽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얘도 즐겨 찾기 해주시면 자주 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네요. 네. 여태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뒤져보실 수 있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뭐 2회차, 3회차 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쭉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댓글이나 뭐 의문점을 남겨주시면 물론 제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나 블로그 댓글들은 거의 다 봐요. 못 보는 거는 한번 지나가거나 뭐 이랬으면은 좀 못 볼 수 있는데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